전세가가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 대부분 시기가 한쪽 움직였으니 매매도 어쩔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만 그럴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매우 매우. 자, 왜 이렇게 전세 공급이 안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전세 신규의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 부족은 좀 심각하겠죠, 여러분.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우리 지금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결혼해서 전셋집을 구할 때 전셋집이 없어서 팔딱팔딱 떴던 기억이 있거든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때 전세가 없어서 정말 팔딱팔딱 뛰었어요. 네. 그때가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내후년이면. 네. 자, 왜 이렇게 전세 공급이 안 되는가?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인허가, 착공, 분양 이게 있죠. 인허가나 분양을 딱 했어. 그러면 입주를 하려면 몇 년 후에 입주가 됩니까? 한 3년 정도 걸리겠죠. 3, 4년.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던 게 지금 나비효과가 돼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빨리 넣어도 장난 아니죠. 이 지금 공급 부족이 장난 아니니까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공급을 빨리 넣어도 언제 입주해요, 이제? 2029년. 네,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근데 지금도 인허가가 이렇게 적다. 과거에 비해서.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다 줄어들고 있다. 여전히.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거라고 강력하게 전문가들이 대부분 외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전세 공급은 개인이 81%를 해요. 이 개인은 누구예요? 투자자들. 투자자가 집을 사서 내가 거주할 거 아니에요. 투자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로 집을 내놔야 하잖아요. 이게 80%라고. 서울에, 경기도에 예를 들어 각 100개씩 전세 매물이 있으면 80개가 투자자가 집을 사서 전세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자의 손발목이 다 묶여 있죠. 왜냐하면 취득세가 1%, 첫 번째 주택 1%, 두 번째 1%, 세 번째 주택부터 8%, 그 다음에 12%, 10배가 높아지니까 누가 투자를 못하지. 딱 한 채 아니면 두 채만 사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풀리기가 더 어렵다. 어렵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러면서 우리 2020년도, 21년도, 20년도, 19년도 이때 우리 여러분 점심 밥값 생각나세요? 대부분 7,000원, 8,000원이었어요. 10대 6,000원도 많았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우리 냉면 한 그릇 먹어도 어제 저 냉면 먹었는데 13,000원이에요, 냉면이. 너무 무섭죠. 그게 왜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엄청 풀었던 효과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 거라고.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아파트를 짓는 이 공사비도 어때요? 2020년도 코로나 돈을 엄청 풀었어. 공사비가 엄청 상승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공사비를 상승을 하니, 근데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유지를 하니, 재건축 초과이익을 니네 초과이익을 하면 다 환수해버린다고 하니 건설사에서는 공급을 넣어야 안 돼. 못 넣죠. 그러니까 공급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공사비가 이렇게 상승해버렸으니까 400만 원대에서 불과 5년 만에 800만 원대가 됐으니 그 지방은 또 공급이 왜 못 나와? 그러면 지방은 분상제 이런 게 없는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이 공사비 관련된 거. 아파트가 지방은 지금 5년 동안 거의 3, 4년 동안 거의 못 올랐죠. 못 올랐잖아요. 왜? 지방으로 투자자가 못 들어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어. 그러면은 지금 공사하면 한 평당 지으려면 81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방 아파트의 사업성이 나오냐고. 안 나오죠. 우리 대구에 여러분 새 아파트 얼마나 볼까요? 대구. 인구 230만의 이런 대도시 대구. 새 아파트. 4억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새 아파트가. 이때 지었던 게. 그러면, 자, 800만 원이야, 평당. 근데 우리 이 공사비 잡을 때, 30평대 지을 때, 33평 지을 때, 50평이라고 생각하고 이 단가를 정하는 거예요. 30평대 지을 때. 왜냐면, 정연면적이 아니라 부대면적까지 다 넣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800만 원이면 아파트를 지을 때, 자, 800만 원이면 50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8호 44억이 들어가. 집 한 채 짓는데. 근데 지방에 지금 4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있냐? 최소한 5억이, 주위의 아파트들이 구축이라도 한 4, 5억이 되어야 아파트를 지어야 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쳐지는 거예요. 지방도 공급이 부족해진다. 정말 특이한 구조죠. 가격이 올라야만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구조.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나와. 네, 이런 상황인데요. 자, 시장이 너무 많이 왜곡됐죠? 자, 우리 지금 지지난 정부가 돼버려도 이제 수요도 누르고 공급도 누르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고 우리 이 벽화만 실컷 그렸던 나비 효과가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전세가 저는 전세가를 매우 유심히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세가 현재 전세가 상황, 현재 매물의 전세 매물의 감소 증가 이걸 보고 향후의 공급 물량이 매우 부족해. 현재 전세 매물이 막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죠. 여기 또 하나, 향후에 돈이 풀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죠? 그러면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고 향후의 공급도 매우 신규 공급도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향후 금리도 내려갈 것 같고 향후 돈을 많이 풀 것 같아. 그러면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전세가 향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은 실수요와 가수요가 동시에 공존하죠. 누군가는 내 집 마련 실수요 들어가기 위해 사는 거고 누구는 에셋 파킹하기 위해서 투자로 사는 거고 이게 공존하기 때문에 거품이 있어요, 얘네들은. 네, 왜냐하면 투자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을 좀 덤프시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세는 실수요만 있는 거죠. 아, 전세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나 전세 저기 하나 미리 더 구해놔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예전에는 공급에만 직결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유동성의 영향도 받아요. 왜냐면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막아버리잖아요. 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영향을 받는다. 근데 향후 공급도 없고 돈이 늘어날 확률이 일단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금토리님 그럼 정부에서 그 자부 대출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너무너무 커지면 대출을 막아도 이 대출 막은 걸 이 댐으로 막아놓은 게 넘쳐 흘러간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되면. 자, 아파트의 가격 상방의 키는 전세가에 달려있다. 저 과거에 투자할 때 기준이 그랬어요. 최아무리 여기가 많이 오를 것 같아. 많이 오를 것 같아. 가격도 싸. 근데 여러 가지 공급을 보고 전세 매물 추이를 보고 현재 전세가의 상황을 봤더니 향후 전세가가 안 상승할 것 같아. 상승을 안 할 것 같아. 매매가는 오를 것 같아. 그럼 투자 안 합니다. 전세가가 안 오를 것 같아. 왜? 제 불안한 상승이다 그랬죠. 전세가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은. 자, 그래서 전세로 돈이 주입되는 거, 전세가가 상승하는 거는 이렇게 돈이 유입되면서 전세가 무럭무럭 오르잖아요. 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얘가 찰 만큼 차면 매매가로 넘어와 얘가.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매우 유의미하다. 근데 반대로 매매가만 엄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세가는 막 뜨뜨미지근해. 그러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얘가 요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건 약간 불안한 상승이다. 네. 그래서 전세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이나 매매로 돈이 유입되는 것이나 결국 부동산 안으로 돈이 유입되는 거예요. 부동산 안으로. 네. 자, 좋습니다. 왜 전세가 상승이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1986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에 빨간색은 전세 가격, 파란색은 매매 가격이에요. 왜 이게 서로 관계가 중요하냐? 왜 금토림이 전세가 하락할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하냐? 집을 안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약 몇 년입니까? 그러면 이게 20년, 45년인가요? 40년 가까이 되죠? 40년 동안의 장기 시계열이에요. 이게 지금. 수도권에 빨간색은 전세가, 파란색은 전세가. 봤더니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떨어지고 똑같이 움직인 해가 이 전체 중에서 27년 동안 똑같이 움직였어요. 전세가의 항방이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대부분 유효했다. 대부분. 근데 반대로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거나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는 떨어지는 때가 11년, 단 11년. 특정한 시기밖에 없다. 대부분 전세가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고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따로 움직이네. 이건 도대체 무슨 이벤트가 있어 이런 게 발생했는지 살펴봤더니 1992년부터 한 90년대 후반까지 일기 신도시 30만 원 입주 폭탄일 때 이때가 매매가는 오르고 오히려 전세가는 떨어지고 이렇게 크로스 돼 버리죠. 반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이때가 이렇게 움직였더라. 정말 특수한 상황. 입주 폭탄일 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2004년 뭐가 있었죠? 카드 대란.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올랐다. 잠깐 시기. 그렇죠? 하지만 충이 어때요?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자, 또 잠깐 언제? 2000년대 한 중후반 정도에 이때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만 오르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었죠. 매매가와 전세가 따로 움직이는 시기. 이 시기를 봤더니 이기 신도시 57만 원가 입주할 때 이런 시기더라. 그 외에는 모두 어떻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매매가가 떨어지고 비슷한 시기였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내년, 내후년, 그 다음 년 이때는 전세가가 오를 것 같으세요? 내릴 것 같으세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러면 대부분 시기가 함께 움직였으니 매매도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만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매우.